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 전자금융법, 이른바 전금법 개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지급결제 비중이 워낙 높아졌으니 이를 금융위가 따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지급결제 영역이 중앙은행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느니 금융위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급결제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관리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는 굉장히 이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네, 일단 이번 논쟁을 좀 이해를 하려면 지급결제 또 청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계좌 이체를 하면은 그 실시간으로 즉시 현금이 오고 가는 것처럼 액면적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자금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실시간으로 모든 게 결제되고 청산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자금을 보내면 그런 이체 거래는 하루에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은행들끼리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작업량이 너무나 방대해지기 때문에 실제 결제는 다음 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D+1의 결제가 최종적으로 정산이 돼서 결제가 은행들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하는 작업을 청산이라고 하고 이걸 맡는 기관이 금융결제원입니다. 다만 이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정산이 제대로 되고 또 은행들 간의 결제가 서로 원활하게 돼야 이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데요. 만약에 한 은행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전체 거래가 막혀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참사는 아직까지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지급결제 단계를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중간에 청산이라고 돼 있는 저 부분을 금융결제원, 하는 관할로 담당하고 있는데 왜 하는이 담당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한 곳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유동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을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한 게 하는밖에 없겠죠. 당연히 발권력이 있는 중앙은행이 이 금융결제원의 이런 지급결제 시스템을 뒷받침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어떤 디지털 금융, 그러니까 빅테크,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새로운 페이먼트에 대한 지급 결제를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이 금융결제원의 일정 업무 영역을 본인들이 가져오겠다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처럼 이제 빅테크 페이먼트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제되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는 정산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청산해주는 시스템은 없으니까 내가 관리해주겠다 뭐 이런 건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빅테크의 지급결제에서 지금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에서 본인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 네이버 안에서 어떻게 뭐 네이버 쇼핑이랄지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네이버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네이버 안에서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라서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 같은 외부 청산 기관을 거치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여다보는 외부 기관이 없었다는 건데 이걸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의 일정 영역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관리 관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 하느니 어지간해에서는 다른 기관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정적으로 아무 그 없이 관리해 왔는데 금융위가 꼭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거다 집어내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기존의 금융위가 했었던 업무와 그런데 이것을 또 총 관리 감독해야 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서로 좀 겹치다 보니까 좀 이런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좀 어떤 과정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방금 이주열 총재도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관여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개정안을 놓고 지금 한은과 금융위가 1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고요. 지금은 각각 관할 상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양측으로 갈라져서 한쪽에서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고 또 기획재정위 쪽에서는 한은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의 어떤 입법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접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이라고 아예 선을 긋고 있고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을 반으로 쪼개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는 것에도 그렇고 금융위원회가 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 명확한 인식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워낙 지급결제라는 영역이 중앙은행의 몫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중앙정부부처가 이걸 넘보고 있어서 좀 논란을 낳고 있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하는 반발에 대해서 그건 오해다. 이제 그만하자. 또 하느니 오해하니까 좀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뭐 고강도 표현을 내놨었는데 이에 대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먼저 때려놓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개를 해줬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들이나 앞에서 인터뷰 내용을 봤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들이나 이제 좀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신경전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데 빅테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급결제를 좀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빅테크의 그 결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위의 입장은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가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 정보를 내부에서 어떻게 빼돌려서 그거를 뭐 고객 돈을 좀 빼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극단적인 가정이겠죠. 빅테크가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고 도산해서 고객들이 돈을 못 찾을 일도 상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빅테크가 내부의 돈을 고객들이 알지도 못하게 빼돌린다는 것도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자기 내역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라는 게 항상 어떤 수위 높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규제가 나오게 되면 그게 항상 규제의 적절성 논란을 낳게 되는데 이번 역시 그런 논란을 좀 낳고 있고요. 일단 은행은 물론이고 어떤 기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외부에서 들여다볼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돈을 보내면 그건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은행 내에서 정리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네이버 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그건 네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끝나면 됩니다. 이걸 다른 외부 기관을 통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어떤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여러 논란을 낳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해외 송금 지급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적인 기관이 스위프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네덜란드 민간 조직입니다. 어떤 국제기구나 어떤 기관에서 이걸 관리 감독하거나 규제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지만 이 스위프트의 효율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공고히 유지가 돼 왔고요. 지금 디지털 금융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간 각 부문의 역할과 효율성, 자율성이 강조돼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중앙정부부처로서 또 새로운 규제를 디지털 영역에까지 갖다 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